네, 이슈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절하되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이틀 연속 그 중국 금융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 변동폭이 무려 3.5%나 되는데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즈 차이나 정윤성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위안화 평가 절하, 즉 이 기습적으로 인하를 했잖아요. 중국 금융당국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그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금융시장이 이제 출렁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도 안 좋고 코스닥도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이냐?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깜짝 예상치 못했던 그런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부분이 중국에서는 뭐 수출을 증대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MSCI 편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불발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융 선진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금융을 IPO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는 통화 시장이 바스켓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이 많았던 뭐 엔화라든지 달러, 원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개선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는 자의적인 움직임을 많이 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에 맡겨서 환율을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키 맞추기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출 시장이 좀 부진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금융당국은 뭐 극약 처방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네. 이 마지막 카드를 좀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좀 절하되었다는 것인데요. 좀 화면을 통해서 그 위안화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우선은 위안화 기준 환율을 보면 6.1136 그러니까 달러당 6.1136 위안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절하가 되고 있는 거죠. 6.3306까지. 그러니까 달러당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수출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도 저환율 정책으로 가면서 수출 쪽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위안화에서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만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절하를 하면 수출 증대가 있고 그러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아직도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또 저환율 정책 또한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그 부양책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화면을 통해서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 추이를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 카드가 아니다라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는 그럼 왜 마지막 카드다, 뭐 극약 처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선은 중국 증시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율 부분이 시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마지막 카드라고 했지만 사실상에서는 지금 뭐 금리 인하도 아직 또 올해 말까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같았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라든지 그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과도하게 또 그런 견지가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위안화 가치 절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뭐 작년부터 계속 있었죠.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미국이 금리 인상은 하진 않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원화도 달러 대비 약세가 되고 있고 뭐 브라질 환율이라든지 전 세계 신흥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화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이 그만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하나의 이머징 국가라고 보면 달러 대비 약세가 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막상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을 경우는 이런 부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는 전 세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위안화 환율 약세라든지 원화 환율 약세 그런 부분이 모두 다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금융당국이 이 위안화 가치를 이틀 연속으로 절하시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갖고 이러한 정책을 단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선 아무래도 그 수출 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실상 중국이 지금까지 수출을 하고 있었던 것들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다 조금은 저가의 저렴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중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샤오미의 뭐 핸드폰이라든지 무선 충전기 또한 전기차라든지 그런 고가의 그런 수출 증대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단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수출 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득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시장이 살아나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거든요. 부메랑으로 돌아올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무엇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첫 번째겠죠. 중국이니까 역시나 환율을 공산당 정부 마음대로 하는구나. 아직은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후진화돼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메랑일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서는 사실상 중국은 수출 카드보다는 내수 부양책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약세로 수출을 증대하는 것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13억 인구를 통해서 내수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율이 약세보단 강세여야지만 그런 내수, 그러니까 중국인들 지갑이 더욱더 두둑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약세의 카드는 내수 부양책에 대한 부분과는 좀 배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의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폭락세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막고자 여러 가지 뭐 경기 부양책들을 내놨고 예컨대 뭐 기준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여러 가지 이 시중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중국 금융당국의 경기 부양책을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중국 당국에서는 기존의 시각은 중국 내에서에 대한 경제의 부양책을 굉장히 신경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 지수가 어떻게 딱딱딱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상해 종합 지수가 2,5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돌파를 할 때까지는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급락세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당혹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역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기존에는 리커창 총리가 중국 내부에 대한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다가 지금 빠르게 중국 정부에서도 글로벌 그러니까 뭐 미국 MBA라든지 그런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국제화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부분에서 환율도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이제 도메스틱 그 국내에서 보기보다는 좀 글로벌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목욕탕에 탕 속에 들어가서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이 덩치가 큰 사람이 살짝만 움직여도 그렇죠. 파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덩치가 큰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 맞습니다. 경제가. 예.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거의 장중에 5%까지 빠졌었습니다. 뭐 사이드카가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장의 우려도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중국에서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환율이 계속 약세인데 전 세계에서 신경도 안 쓰고 있죠. 근데 중국이 환율이 약세되는 부분은 사실상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제자에서도 많이 빠졌던 것들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무래퍼시피 그런 중국 수출 관련주들이 상당히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환율 정책에 따라서 그런 주가들의 움직임 또한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중국향 수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동이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정책을 저환율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부양책과는 좀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은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이후 때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 그러니까 수출로 갈 것이냐 내수 부양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견지를 조금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앤 뉴스 시간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와이즈 차이나 정윤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